자,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규제 지역의 여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이 실내 촬영이 참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 규제 지역 해제라는 속보가 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제 뭐 간단하게나마 해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규제 지역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난 규제 지역 해제 때는 사실 이제 뭐 전라도의 몇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 이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만, 그것도 비수성구만 해제가 되었었거든요. 이를 두고 해석하기를 지금 정부가 사실상 어떤 투기 심리가 불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요 정도만 해제를 해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몇 달간 한번 살펴보니까 요 해제로 인한 심리가 이제 전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해제되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풀어버렸던 거죠. 요것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군데 한 군데씩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전국적인 하락 흐름이 좀 잡혀 있는 상태이고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지역들이 사실상은 한꺼번에 풀렸어야 됐다. 사실 뭐 저번 규제 지역 해제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웬만한 지역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예외는 분명히 있었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로 이제 보도 자료가 좀 떴습니다. 지방광역시 그리고 도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하는 안을 심의하였었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배경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딱히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확대하였고 미분양이 증가함을 봤었을 때 선제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을 느꼈다. 사실 선제적이라는 느낌을 받긴 조금 힘들죠. 자, 그리고 서울 및 인접 지역들은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대기 수요가 넘친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특히나 이 분양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대구 부동산을 볼 때는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분양가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아파트들이 조금 하락을 한다 치더라도 새롭게 나오는 분양 단지들은 워낙에 또 가격이 낮으니까 여전히 좀 로또 분양의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분양 경쟁률이라는 것은 충분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규제 지역 해제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유지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급도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방권들은 조정 대상 지역을 모두 해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 해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지역들, 그리고 대구, 광주 마찬가지고요. 대전, 울산,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그 다음에 포항과 창원 모두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방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묶여 있는 곳은 세종 정도 그리고 인천 정도밖에 없다. 우선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세종 얘기는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효력이 언제 발생되느냐? 오늘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26일 월요일부터 발생됩니다. 일요일에서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26일 월요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빨간색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아직까지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경기 수도권 지역들이 몇 군데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도 아직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 대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전에 비수성구가 해제되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아주 살짝의 거래량 증가는 나타났지만은 그 뒤로부터는 오히려 다시 거래량들이 쭉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지금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은 규제 지역이라는 요소가 아니라 금리라든지 공급 이슈가 정말 강하게 작용되고 있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전국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수성구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넓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입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기 수도권이 아직 안 풀린 시점에서 광역시들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금리라는 이슈가 모두 다 적용되고 있지만 공급 이슈들은 우리 대구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아니면은 울산 이런 곳들은 뭐 지난 유동성 상황에 있어서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하였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조금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공급도 조금 적은 상황이니까 이런 금리 이슈들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람들 관심이 조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한데, 광주 핵심지에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전 지역으로 퍼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거주를 하고 싶은 아파트 물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3년도, 24년도도 적정 수요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울산 같은 경우 이제 23년도 내년이 좀 많은데, 자,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이후에는 공급들이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 비수성구가 해제되었을 때 한번 잡아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되겠다. 바로 대출과 세금이라는 측면이었었죠. 자, 대출에 있어서 기본 상식은 다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수성구, 비수성구 나눌 필요 없이 모두 다 이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용되는 건데, LTV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가 적용이 되고요.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80%가 또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항상 DSR이라는 개념이죠. 너가 버는 금액에 맞춰서 돈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40%, 지금 DSR은 40%에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70, 80이 다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를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마 DSR도 뭐 조만간 또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1세대 1주택자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하지만은 DSR이라는 것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입 의무 없음, 이제 없음이니까 사실 없다는 걸 기억하기보다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LTV 비율 70%, 다주택자 대출 가능,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2건까지 가능해졌다. 이제는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Q&A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1주택자인데 대구에 추가로 한 개 더 주택을 사게 되면 LTV는 몇 %까지 가능할까요? 기본이 70%인데 1주택 한 개 소유했을 때는 LTV 비율이 10% 차감되어서 한 60%까지 가능은 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금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보유세도 사실상 우리가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취득세와 양도세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증여취득세율이 13.2%에서 3.5%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서 기본세율인데 2주택은 비조정대상, 이제는 대구가 다 비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세율, 그 다음에 2주택까지도 기본세율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부터는 중과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8%, 그리고 4주택 이상은 12% 최고세율을 내게 됩니다. 자, 양도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세율이 얼마나 이런 것보다는 비과세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자, 1세대 1주택자라면 우리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었죠. 자, 지금부터도 이제 그럴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주 요건이 이제는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사신 분들은 거주 요건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건을 채우면 된다. 바로 1년, 2년, 3년 요건이게 되는 건데, 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시장 격차를 1년 이상 내야 되고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1, 2, 3년 요건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금 Q&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자, 이거는 2021년도에 취득했어요. 지금 대구에 새롭게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본세율만 내면 되는 거겠죠. 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1주택을 잡히긴 하지만은 2주택까지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기 전에 주택 계약 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른다면 2년 거주해야 되나요? 답은 X입니다. 보유만 하면 되겠죠.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낸 날이기 때문에 차후에 잔금을 치른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해제되기 전에 잔금을 치렀다, 즉 등기가 나한테 넘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거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주택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 대출이 가능해졌다라는 점, 취득세 같은 경우는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보유만 하면 됐고요.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한다면은 1년, 2년, 3년 요건을 다 채워줘야 된다. 요것들 정도는 우리가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번 비수성구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눈여겨서 봤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거래량들이 상승할 것이냐라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살짝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은 지금 시기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좀 더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이제 특성상 이 물건들이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달려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더라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작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비수송구를 기준으로 물건 입찰한 것을 보면은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은 사람들 자체가 또 많이 붙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 확신이 없다라는 측면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내가 싸게 사는 것이 맞느냐, 이 많이 절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이 들 건데, 이 경매라는 것은 금매라고 나와 있는 가격들보다 훨씬 싸게 받을 수 있고, 특히 물건들이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싸다라는 확신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몇십 명씩 달려드는 물건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수성구 아파트들에 대한 경매 수요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규제 지역일 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값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호가들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활력이 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규제 지역의 여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금리나 공급 이슈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우리가 뭐 아주 급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지역에는 구축의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신축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거래량들이 상승할 수 있는가, 거래량들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이 영상으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